Recording in progress.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비대면 희망놀이 2023년도 마지막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희망 메시지는요, 2023년 참 빠르게 지난 것 같아요. 2023년을 함께 돌아보면서 이제 곧 맞이할 2024년을 힘차게 출발하고 성공적으로 출발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식구님들, 오늘은 제가 일일 리포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는요, 2023년도에 일어난 10가지 전 세계 그리고 국내 10대 뉴스를 함께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찬희 리포터입니다. 유엔 사무총장은 이제 지구 온난화, 저는 첫 번째로 가장 어떻게 보면 재앙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중 하나죠. 기후 재앙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유엔의 사무총장은 유테우스 사무총장은 지구 온난화는 어떻게 끝났다. 이제는 지구가 끓는 시대다라고 얘기합니다. 올 여름에도 한국에도 강남역 그리고 전국적으로 폭우가 발생했습니다. 그 결과 수십 명의 목숨이 앗아가기도 했었죠. 하와이에서는요, 1000명 이상의 실종자가 발생했고 대부분이 사망자로 추정이 되었고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죠. 지구 온난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언젠가는 우리가 멸종할 것이다. 근데 그 의견은 틀렸습니다. 멸종이라는 것은 현재도 진행 중이고요. 지금의 이 시점에서는 척추동물이 10마리 중에 지구상에 나타난 척추동물이 10마리 중에 7마리 이상이 멸종이 되었고 멸종이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환경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얼마 전에도 되게 유명한 사건이었습니다. 서희초에 한 교사분께서 그 사망 사건이 발생이 돼가지고 그 이후로 교권 침해라는 것이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이 사진에 나와 있는 이 그림이 굉장히 잘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교사님들은 보통 이제 공무원으로, 행정공무원으로 분류가 돼가지고, 학부모님들은 민원인입니다. 그래서 그 민원인에 대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고, 그 답변을 해야 되고, 그 대처를 해야 되니까 굉장히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왜 우리 아이 생일놀이 안 불러줬어요? 우리 아이는 왕의 DNA를 가지고 있어요. 왕자 다루듯이 해주세요. 당신이 그러고도 선생이야? 무릎 꿇고 사과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선생님들한테 해버리니까 선생님들이 엄청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사실은 서희초 교사님께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는데 그 이전에도 이런 사건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교권 침해 이대로 괜찮은가? 라는 그러한 이슈가 있기도 했었죠. 아, 참, 저는 유니세프에도 개인적으로 후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전쟁을 막기 위해서는, 와, 뭐든 할 수 있다면 다 동원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작년 2022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는데, 지금까지도 그 전쟁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 이 두 진영이, 이 두 정말 세력이 다투면서 정말 참혹한 피해들이 많습니다. 현살, 뭐, 애기, 갓난아기의 참수 시신이 있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뭐가 죄가 있을까요? 그리고 수단 내전으로도 1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이란과 아프가니스탄 분쟁, 지금도 굉장히 굉장히 피해가 많은 지역이죠. 그리고 기시다 총리의 테러 미수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지금 이렇게 말하는 이 순간에도요. 그렇게 전쟁으로 참혹하고 또 외롭고 고독하게 목숨을 잃은 분들의 정말 명복을 빌면서 하루빨리 전쟁이 종식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전쟁이나 이런 기운이 확산되다 보니까 불안한 그런 증세들도 있고 또 유통망에서 최근에도 뭐 중동이나 이런 지역에서 어 그런 이제 특히 이제 중동 지역이죠. 그 무역선이나 유통선
그런 이제 움직이는 배들에 대해서 위협을 가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통망이 이제 마비가 돼가지고 해상 운송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가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경기가 침체되는 것이 더욱더 가속화되겠죠. 왜냐하면 운반비도 들어가니까요. 근데 그런 것 전에도 이미 전 세계적으로는 경기 침체 증상이 계속돼 왔습니다. 3월 10일, 올해 3월 10일에는 미국에서 16번째 규모의 은행인데요. 작은 규모가 아닙니다. 초강대국 미국이잖아요. 실리콘밸리 뱅크,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했는데 이것이 역사상 두 번째 파산이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도 뭐 은행이 몇 군데나 파산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중국의 그 엄청난 시장에 그 헝다그룹 부동산 그 기업이 파산 신청을 냈었고 중국은 지금 청년 실업자가 70%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럽의 경기 침체도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경제를 알아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대비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이 상황에서도 고물가,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심상치 않은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서민들이 자주 찾는 음식들이죠. 라면, 또 소주 이런 이제 뭐 생필품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2023년에는 그래도 1%의 성장률이었지만 2024년에는 선진국 중에 유일한 2%대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요, 한국은 무역 의존도가 70%에 가까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다른 나라들이 경기 성장을 못한다면 그만큼 사주지 않을 거고 그만큼 지원해주지 않을 거고 그렇게 된다면 한국한테는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도 생각하면서요. 우리가 이러한 앞서 그 세계 경기의 침체 흐름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비하려면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요.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바뀔 것인지도 알아내야 됩니다. 2023년에 전체를 뜨겁게 달군 이슈가 있죠. 바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첨단 산업 벨트. 이게 클러스터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각 그 분야별로 클러스터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경기 서부 지역에서는 용인, 기흥, 평택 등지에 약 300조 이상의 반도체 산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떠나서 로봇, 바이오, 또 뭐 미래차, 전기차, 뭐 우주항공, 그런 원자력, 이런 미래 에너지 등 첨단 산업들이 굉장히 동시다발적으로 15개의 지역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재테크를 하고 내가 투자를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은 이 정보는 당연하게 알아야 되는 정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첨단 산업 클러스터 중심으로 일자리가 개발이 되겠죠. 교통망이 좋아지겠죠. 그리고 교통이 좋고 일자리가 있는 지역에는 사람이 몰리겠죠.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이 어느 정도는 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부동산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최근에까지도 굉장히 지금도 어떻게 보면 이슈인데 전세 사기를 우리가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전세 사기, 뭐 2022년 12월부터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어요. 수원과 안산 또 다른 지역에서도 전세 피해 상담 전용 창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깡통 주택을 많게는 뭐 수천 개씩 보유한 그런 악질적인 임대인이죠. 빌려주는데 보증금 받고 그냥 입 싹 닫고 가요. 도망가. 근데 그래서 실제로 그 전세 사기를 겪은 사람들 중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조직적으로 범죄가 진행됐다는 정황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진짜 잘 알아보고요. 지금 이 시간은 다 다루기 힘들겠지만 잘 알아보고 잘 물어보고 또 이러한 시청이나 또 군청 또 이러한 행정복지센터 같은 데 가서 한 번씩 더 물어보고 좀 해봐야 됩니다. 지금은 정보가 자산인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르면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또 마이크로소프트의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지원을 종료하였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플래시 게임을 좋아했었는데요.
그러한 것들이 이제 역사의 한 마음으로 사라져 가는 것이죠.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이런 정보와 기술의 변화가 정말로 정말로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정보 기술과 첨단 산업의 기술 발전으로 AI 서비스가 굉장히 폭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챗 GPT로부터 사실 시작했다라고 과언이 아닌데요. 여러 가지 뭐 판사나 변호사 또 기업가 이런 사람들이 챗 GPT 기반의 AI 서비스를 그렇게 많이 이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인공지능에는 특히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그림을 그려주는 인공지능이 있고요. 두 번째는 대화를 해주는 인공지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인공지능이 정말로 편리하고 정말로 유용하게 쓰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인류가 축적해온 이 많은 양의 데이터를 잘 조합해서 새로운 거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 페이스북 메타죠. 메타에서는 최근에 7억 개 이상의 정보를 그냥 무단으로 인공지능 발전을 위해서 도용을 했다는 것이 들켜졌고요. 네, 구글 전문가의 한 AI 전문가의 나는 이 개발 작업에 동참한 것을 좀 후회스럽다라고 얘기합니다. 왜일까요? 그만큼 무섭다는 것이죠. 그리고 넷플릭스에서도 이런 AI가 정말로 이제 상용화되고 정말로 유용하니까 인력을 삭감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할리우드 배우들이 파업해서 영화가 늦게 개봉되기도 하였죠. 근데 AI가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느냐라는 것들도 굉장히 좀 위험의 요소인데 우리한테는 위험이죠. 그리고 이런 AI로 인해서 제2차, 제3차 그 사이버 테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어, 그 감옥에 갔다라는 그 짤이 그 뉴스 기사가 올라왔는데 가짜였습니다. 근데 그 가짜 뉴스에 S&P 그 지수가 1.5% 이상 하락을 했다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단위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륜적으로 또 기술적으로 또 법적으로 윤리적으로 또 이런 것들이 대응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마지막 뉴스는 뭘까요? 바로 2023년을 함께 힘내서 살아온 여러분, 우리 모두가 2023년 희망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고한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함께 서로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2023년을 곧 이제 마무리를 지게 되는데요. 다시 돌아왔습니다. 어떤 시즌이 돌아왔을까요? 바로 여기 보게 되면 헬스클럽도 있고요. 여기 보게 되면 강의실도 있죠. 네, 맞습니다. 새해의 다짐을 새롭게 설정하고 새해의 목표를 설정하는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저도 참 지겹게 보고 있는데요. 빅셀 50%, 70%또 90%까지 헬스클럽 또 학원 인터넷 강의, 뭐 영어 강의 세일하는 것을 수도 없이 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저는 새해 다짐을 수도 없이 반복했다는 거길 텐데요. 저는 스스로를 프로 결심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프로 결심러 들어보셨나요? 저는 다이어트를 보시다시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매번 매해마다 이렇게 다이어트를 해야지 결심하고 나 다이어트 한다. 뭐 그렇게 프로 전문적인 결심 하겠다는 거죠. 전문적으로 결심을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저는 결심만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린 모두가 프로 결심러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지기도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제가 SNS에서 굉장히 귀여운 그런 그림을 봤는데요. 새해 초반에는 정말 구체적으로 그렸다가 중간에는 이제 대충 그리기 시작했다가 마지막에는 형체도 알 수 없이 이제 선과 뭐 도형만 있는 그런 호랑이 그림을 봤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모두는 이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달성하고 내 스스로가 성장하고 성공하는 그 경지까지는 못 간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린 모두는 프로 결심러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목표를 세워야 할까요? 제가 굉장히 유명한 미국의 사업가인 댄 페냐, 정말 자산도 도 단위 이상 가지고 있는 세계적인 창업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책 중에
슈퍼 석세스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슈퍼 성공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그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USA 투데이라고 이 리서치 기관입니다. 여론조사 기관인데요. 이 USA 투데이에서 어떤 조사를 하냐면요.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그 어떠한 임의적인 상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사람과 연애를 하고 싶다. 아니면 내가 승진하고 싶다. 내 아이디어가 발탁되고 싶다. 그리고 내가 정말 또 보너스를 받고 싶다. 이런 다양한 그러한 그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상상들이 있을 거고요. 또 목표들이 있겠죠. 근데 그렇게 상상하고 목표하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 중에 71%가 놀랍게도요. 그 목표를 달성을 했다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키포인트는 뭘까요? 우리가 이러한 상상과 이러한 목표,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이 목표를 얼마나 내 삶에서 생각을 하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참 어머님의 삶을 통해서 이러한 목표에 대해서 또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어머님께서는요, 2013년에 나는 횡단복귀 섭리 역사를 내 당대에 끝낸다. 하나님의 창조 이상세계 구현이라는 큰 뜻을 이루어 드린다. 라는 두 가지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실천 궁행하여 오늘에 이룬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목표를 세우긴 합니다. 큰 목표를 세우죠. 그리고 그 목표를 어떻게 됩니까?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한 참 어머님의 삶을 통해서도 또 덴페냐의 그 US 투데이 리서치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내 목표가 내 삶에 얼마나 담겨 있을까 하는 것을 스스로 물어보고 만약에 담겨 있지 않는다면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공을 위한 첫 번째 발걸음은 내 목표가 내 삶에 담겨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목표는 구체적이야겠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얼마만큼 달성하겠다라는 그 수치와 연관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 내가 살아가는 것은 내가 직접 실체로 겪고 내가 만지고 보고 듣고 정말 내가 이루어야 되는 것들이죠. 근데 얼만큼 이루고 얼만큼 듣고 얼만큼 해내는지 그 정보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항상 떠올리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달성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임의적으로 생각만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71%가 이 목표를 달성했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이 정도로 내 목표에 몰입해서 정말 생각하면서 달성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100%그 목표를 실행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성공을 위한 두 번째 발걸음은 무엇일까요? 바로 목표가 바꿀 내 삶을 비전으로 보는 것입니다. 보이는 세계에서 느끼는 감각보다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더 강한 감각을 느끼게 된다면 그 사람은 지칠 줄 모릅니다. 61권 144페이지 나오는 참부모님 말씀인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목표를 이룰 미래는 내가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미래를 생각하면서 그 미래를 달성하는 것을 비전으로서, 내 꿈으로서 생각하고 그 달성하는 내 모습 자체를 소망한다면, 내 비전을 소망한다면 우리가 성공을 위해서 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목표가 있다면 그 목표를 왜 이루려고 하는지, 왜 이루고자 하는지 그에 대한 답변이 확실해야 될 겁니다. 사람들은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왜 이루어야 되는지, 왜 내가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지, 왜 내가 공부를 잘해야 되는지, 왜 내가 승진을 해야 되는지, 그 목표는 더 근본적이라는 것이죠. 그 근본적인 목표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50%, 뭐 0%에 가깝겠죠. 0%의 그 가능성을 50%, 70%, 이제 100%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2024년 한 해는 청룡의 해로
정말 힘차게 기어 올라서 도약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목표와 우리의 다짐이 내 목표가 내 삶에 담겨지는 그러한 목표가 되도록 그리고 내 목표가 바꿀 내 삶을 비전으로 여기면서 그 목표를 이뤄가는 우리의 2024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2024년 함께 한 해를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모두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연말까지 바쁜 일정이 이어질 텐데요. 꼭 건강 잘 챙기고 늘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